안녕하세요. 한민경입니다. 요번에 그 200명 구독자 돌파했을 때 제가 이벤트 한다고 했는데 다른 이벤트 준비는 못했고요. 어쨌건 그 앞으로도 제 유튜브 동영상은 계속 올릴 예정이고요. 요번에 올렸었던 거는 솔넘버 관련된 1번부터 9번까지 제가 2년 전에 했었던 강의를 올렸었거든요. 근데 그 강의 내용이 사실 솔넘버의 어떤 새로운 측면에서 바라보는 그런 이야기였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전에 보셨었던 그 벙커 동영상하고는 또 다른 새로운 내용을 업데이트했던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앞으로 조금씩 재미있는 또는 어떤 수다처럼 제가 말하는 수비학의 수다 비밀 학교 거기에 수다편에 들어가는 게 이번에는 제가 가장 존경에 맞지 않는 맹 아나운서님과 함께 국민TV에서 보이는 라디오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내용에 항상 저희 이제 타로와 수비학 그리고 살아가는 수다 이야기들을 담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짧지만 같이 묶어서 틈틈이 맨날 주식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비학의 수다편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동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편 들으시고요. 그냥 쉽게 틀어놓으시고요. 설거지 하세요. 제 거 그렇게 심각하게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재미삼아 들으시고 그리고 잠이 안 올 때 들으시고 차 막힐 때 들으시고 하면서 구독자 눌러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많이 누르시고 댓글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댓글에다가 궁금한 점 또는 질문 그리고 자기 고민 이런 거 올려주시면 제가 또 수다편에서 풀어드릴 수도 있으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수다편에 들어가는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 해주시고 있는 맹하나님의 멘트 인사 한번 담겠습니다. 네, 저는 한민경 선생님의 찰진욕을 매우 사랑하는 그 진행자입니다. 그리고 그 한민경 선생님으로부터 타로 얘기를 들으면서 수비학도 이렇게 건네 들으면서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골목골목 재미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잘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것들이 있구나 새삼 깨달아갑니다. 인생이라는 건 깨달음의 연속인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매주 한 번 또는 두 번씩 저희 맹하나님과 함께하는 타로 속의 수비학 수다편에 들어가는 이야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네, 오늘 금요일 효도 관광 후유증으로 아프셔서 한 주를 펑크 내시고 오늘 나오신 테러마스터 인생의 고집 콜렉터 아니 고집이 아니라 고민 콜렉터 연희동 한민경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연희동 한쌤 나와 계신데요. 근데 상담하시는 분들이 금요일날 그렇게 많이 몰리신다면서요? 예, 사실 이게 시간대 2시로 옮기고 손실이 큽니다. 큰일 났습니다. 근데 이제 오전부터 이제 오후까지 해가지고 또 아마 주말 때문에 그런지 금요일날 예약이 좀 많아요. 아니, 요일을 바꿔드릴 수도 있어요. 형편 되시는 분을 수소문해서. 그런데 요새 또 한쌤이 또 새삼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대부분은 우리가 그런 것도 이제 우린 노동하는 인간이다. 사고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이다도 있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우리는 무엇인가 일을 하면서 살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는 또 그것이 겹치게 되면 멋진 말로 커리어라고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죠. 나는 이 일을 얼만큼 할 것인가. 네. 어떠한 성취를 얻으면서 할 것인가. 그런 거 궁금해서 오는 분들도 많죠. 사실 제일 많이 그 타로라고 하면 연애 상담이 제일 많이 와요. 그래요? 네. 네. 근데 연애 상담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어렸을 때도 이제 연애 상담하고
또 연애 때문에 저도 얼마나 절절했겠어요. 그래서 뭐 20대 때 뭐 연애하다가 뭐 결혼하려고 더 파혼했다가 뭐 또 그 사이에 또 엄한 놈 만났다가 막 아유,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연애 상담이 얼마나 절절하고 그게 얼마나 절박한지는 이해를 네. 하는데 네. 그거는 상담이라기보다 그 마음을 들어줘야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그게 부족하더라고요. 힘들죠. 내가 볼 때 많이 끝이 보이는데 그 과정을 계속 그 진지하게 들어줘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누가 그러잖아요. 어디 같이 갈 때 그 방금 연애 시작한 애랑 끝난 애랑 가지 말라고. 그거 얘기가 많아. 끝까지 들어줘야 되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밥만 먹어도 그 남자랑 막 이러고 뭐 어디 석양이 지는 것만 봐도 걔랑 이럴 때가 있었는데 막 이러면서 계속 거기서 못 태어나니까. 그러면은 들어주는 척하고 딴 생각하면 되지. 근데 금방 알더라고요. 그럼요. 계속 내 얘기 좀 들어봐 하니까 네, 죽일 네, 수도 네. 없고 살릴 네.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연애 상담이 나중에 제가 느낀 건데, 네. 이 사람들이 이제 감정적으로 힘든 거는 뭐 사실 시간이 지나야 되고 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야지만 치유가 되는데, 그 전에 저는 사전에 예방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전에 그 연애라는 거를 좀 다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상담을 이렇게 조금 골랐는데, 주로 제가 연애 상담이 좀 힘드니까 아예 이제 진로나 적성, 커리어, 이런 직장 관련 상담을 좀 네. 많이 받으려고 하고, 네. 그런 분들이 오면은 더 열심히 하고, 또 누가 어떤 상담 하냐 그러면 주로 이게 전문입니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그분들이 많이 오는데. 근데 사실 연애 상담이 견뎌내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제일 죄송합니다. 좀 힘이 들. 왜냐면 결론은 자기도 알고 나도 알잖아요. 그렇죠. 뭐 나한테까지 왔으니까 뭐 걔도 알고 나도 아는 얘긴데. 근데 연애나 커리어나 일이나 다 일맥상통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따로 연애를 볼 필요가 없는 게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뭐 이직이라든지 우리나라 뭐 제일 고민하는 게 뭐 이직이라든지 그쵸. 뭐 은퇴 문제 그리고 뭐 노후의 어떤 일이라 이런 걸 고민하는데 바로 그 고민 안에 인간관계, 연애, 이성과의 문제, 가족과의 문제, 돈 문제 그게 한 맥락으로 다 엮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관되기 때문에 어디서는 칭찬을 받고 어디서는 욕을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 딱딱 맞게 내가 대처를 했으면 욕을 안 먹을 텐데 사람이 일관되니까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아주 친절하고 뭐 이 남자 저 남자한테도 다 친절하고 그러면 집에 계신 분이 좋아할까요? 너무 친절해. 그 친절하다는 건 그 사람을 위한 시간도 많이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좋아할 리가 없겠지. 근데 연애할 때는 그 친절한 게 좋았겠죠. 그렇겠죠.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걔나 소나 다 만나고 다녀. 그럼 기분 나쁜 거죠. 그렇죠. 저는 변한 게 아니거든요. 일관됐을 일관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내 성격이나 역할이나 내 모습이 좋았다 싫었다 하는 건 있지만 사람이 그렇게 뭐 이랬다 저랬다 뭐 그 정도로 유능하고 능력이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신경도 못 쓰고 살고. 그래서 그게 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없이 하게 되는 거. 그리고 하는 게 그 속이 편한 거. 특히 일이 내가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집을 깨끗이 치우시나요?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결과물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전에 이제 부부 생활 하실 때 누가 더 깔끔하셨어요? 우리 남편이 더 깔끔했죠. 그럼 그분이 청소할 확률이 되게 높으시겠네요. 그죠? 예. 그거예요. 직성이 풀리니까 자기가 해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자기 몸을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깔끔하다라는 이유로. 근데 그걸 안 하면 자기가 더 힘들거든. 그렇죠. 그죠. 근데 우리 선생님도 알아서 하긴 하셨을 텐데 성이 안 차시는 거죠. 그렇죠, 그분은.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봐도 먼지가 없는데 그분은 보시는 거고. 그죠. 그럼 그분이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일이에요. 근데 문화님이 제가 아니면 우리 같이 만나기로 한 홍란쌤이 문화님 제가 너무 힘들고 근데 우리 뭐 좀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거절하기 쉬우세요? 들어줘야죠. 그렇죠. 네. 그거를 안 들어주는 것보단 들어주는 게 직성에 풀리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만약 내가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또 그 얘기지? 나 싫어. 딴 데 가서 얘기해. 이럴 수 있으면은 그건 다른 사람이지. 그렇죠. 근데 물론 귀찮고 힘드실 텐데 네. 또 한샘 또야 또 막 이럴 수는 있을 텐데
어쨌든 신경이 쓰이고 그걸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내가 속이 편하니까 몸은 안 편해요. 예. 근데 그걸 해야 하는 게 내가 직성이 풀리니까. 그래서 왜 그 일 잘하시는 보면 본인이 답답해서 해요. 그죠. 못 견뎌서. 야, 비켜. 내가 할게. 그죠. 우후, 막 저쩌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일 못하는 척을 하면 항상 나보다 조금 더 그걸 자기가 맡아서 해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이 야, 비켜. 내가 할게. 그래서 고깃집 가도 고기는 굽는 사람이 굽고 뒤집는 것도 뒤집는 사람이 뒤집고. 그 가위권이라고 그러죠. 고기 써는 가위 가지고 있는 권리. 가위권. 그러니까 그게 서로 뭐 누가 좀 더 깔끔하고 덜 깔끔하냐는 이게 정도 차이가 있는데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분보다는 뭐 무난한 맹쌤이 덜 깨끗하시다고 하지만 또 맹쌤과 저랑 있으면 맹쌤이 훨씬 더 깔끔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상대적이니까. 그죠. 저를 보고 진짜 못 참겠다. 라고 맞아요, 하실 수도 맞아요. 있는 거죠. 그 중에 네. 또 왕중왕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누가 이 극단적인 성향에 있느냐가 되게 눈에 많이 띄긴 하지만 대부분 고만고만 하더라도 자기가 조금 더 그걸 하는 게 적성에 맞는다. 그래서 직성이 풀릴 때까지 하는 게 적성이 되더라고요. 명언이에요. 예. 네네. 그래서 왜 이렇게 내가 안 하면 아주 나는 힘들어. 거죠. 근데 안 할 수가 없는 거. 네네. 그게 내가 이제 어찌 보면 그게 오지랖도 되는데 예. 그걸 특화하면 전문가도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도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고민이 제가 A라는 직장에서 B라는 직장으로 가고 싶은데요. 될까요? 네. 될까 안 될까를 물으러 온 것 같지만 아니 그거 조금 기다리면은 결과 나잖아요. 네. 3일 기다리면 결과 나는데 왜 물으러 왔을까요? 그래. 궁금해서. 그게 궁금하겠죠. 근데 우리의 기본적인 인간의 욕망은 뭐냐면 두려움을 해소하고 싶어요. 그렇죠. 예. 그 두려움은 모든 게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그거 알지 못하기 때문에. 3일이면 안다라는 걸 알지만 네, 그쵸. 알고 싶은 거죠. 3일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게 안 된다 그럴 때 미리 알아서 내 풍선에 바람을 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덜 고통스럽게 하려고 그 욕망을 갖게 되는 건데 그 욕망이 그 두려움을 느끼고 그 불안감을 느껴서 내가 뭐 못 참을 것 같은 그런 감정 상태를 해소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또 일이고 역할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서 좀 태평하신 분들이요 역량이 그렇게 이렇게 발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급하고 불안감이 높으면 생각보다 대처 능력도 되게 뛰어나고 그 처세도 뛰어나지고 그리고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준비가 항상 되어 있고 그래서 좀 깊은 불안감이 생존 있는 능력이 확대되는 거로. 그렇죠. 왜냐하면 생존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영화에도 보면 재난 영화에 보면 꼭 미리미리 준비하신 분이 있어요. 평소에는 미친 사람인데 재난이 됐을 때는 막 자기가 만들어놓은 방공호 같은 데 들어가거나 늘 내가 말했잖아 이런 뭐 허리케인이 올 그래서 거라고. 나는 캔을 쟁여놨어. 맞아.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남고. 근데 평소엔 그런 사람 미친 사람이거든요. 뭐 저러고 살아. 불안감이 되게 높은데. 저희 동네에도 그렇게 좀 불안감이 높은 제 친구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집에 도끼까지 있었어요. 왜? 만일을 대비해서. 뭐에 쓰는 도끼란? 뭐 좀비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그리고 그 집에 지하도 막 공사를 해놓고 그래서 야 민경아 무슨 재난이 터지면 우리 집에 오면 돼. 믿을 군데가 생긴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이 상당히 그 작가로서도 유명하고 노력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불안감이 많으면 앉아서 막 그림 그리고 일하는 거 못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생계이고 자기 하는 일이고 또 프로이기 때문에 불안감 때문에 일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지하에다가 그렇게 파놨기 때문에 조금 안도해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야 조금 정서적으로 안정감은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이 동네, 저희 동네 되게 연희동이 재밌는 게 화가아니면 화교가 산다고 할 정도로 중국인하고 그렇게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원래 거기 그쪽이
그 중국 사람들이 워낙 많이 살았잖아요. 그렇죠. 중국 집이 그래서 많고. 근데 화가가 이제 많아진 건 좀 특이하긴 하거든요. 근데 다들 그렇게 바쁜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불안감이 높은 사람들은 사실 일도 많이 하고 있고 네. 불안감이 낮으면 놀고 있기는 해요. 뭐 어찌 되겠지. 제가 알고 있는 되게 좋아하는 만화가는 그렇게 일본 만화가인데 그 요괴를 그리던 만화가였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었는데도 그 와이프가 집에 있는 걸 다 전당포에 팔아가지고 큰그리 먹고 사는데 네. 원고료를 어느 날 받은 거예요. 네. 조금 큰 돈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와이프가 그걸 받으러 갔다 오면서 여보 이렇게 돈을 받았는데 어떡할까? 그러니까 뭐 담배 사고 뭐 커피 사고 막 그 기호품을 막 사라고 하고 우리 그 좋은 레스토랑 가서 밥 먹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다 없어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언제 또 생길지 모르니까 지금 해야 된대요. 너무 좋아. 그러니까 불안감 제로예요. 네, 다행이다. 그렇죠. 아이고. 근데 뭐 나중에 뭐 대성공을 하시긴 하셨지만 어쨌건 다 각자 사는 방법이 다른 거지 이르는 길은 비슷해요. 그래서 그 어쩌면은 인생도 사랑도 어찌 보면은 커다란 틀 안에서 다 한데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라는 인간이 그렇게 일관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습 때문에 네. 뭐 또 오늘 어떤 아리따운 그 아가씨가 와서 진로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전공이 간호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여리여리하고 아리따운데 또 그 환자를 돌보고 하는 일을 되게 잘하고 있겠구나라고 싶었었던 게 이분의 이제 소울넘버 제가 이 상담할 때 쓰는 이 소울넘버 유형 자체가 8번인데 그 요번에 대상을 받은 이영자의 언니랑 같은 8번이에요. 진짜. 예. 진짜 그 당시 되게 친했었어요. 동네도 가깝고 교회도 같이 다니고 그러니까 저도 직장 때려치고 불안할 때였고 그리고 언니도 이제 좀 안 좋은 일로 매스컴에 의해서 이제 좀 일이 없을 때여서 교회 다니고 같이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다니고 그렇게 좀 한적했었던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많이 만났었는데 어쨌든 그때도 저는 믿었던 게 이분이 이걸로 끝나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고생이라고 하지만 그걸 통해서 본인이 성장했거든요. 네. 그리고 성장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사이즈가 커지면 옷도 커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어떤 시간이라고 생각했지 이걸로 일이 끝났다라고 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 드린 그 간호사처럼 누가 어떤 여자가 되게 상냥하고 되게 잘해주고 뭐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전 괜찮아요. 이러면서 뭐 이렇게 케어를 되게 잘해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라면 어떨까요? 어떤 걸 이 여자한테 기대를 많이 하게 될까요? 자기한테도 상냥하고 모든 걸 해주고 배려해주고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리고 그 여자는 사실 그렇게 해주고 싶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여자분은 자기가 남자를 만나면 좀 고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겠죠. 예. 네. 그 모든 남자들이 이제 자기는 기대려고 그렇죠, 하는 게 그렇죠. 싫어서 어렸을 때는 거부하거든요. 근데 무언가를 주는 걸 좋아하는 거, 그래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은 그게 자기가 속이 편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 결국에는 야, 남자한테 그렇게 잘해주면 헌신짝대. 전 이런 말 되게 싫어요. 이 여자가 남자한테 되게 잘해주는 여자면 그게 기쁨인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주는 걸 막는 게 아니고 그 대상을 가릴 필요는 있죠. 그걸 감사해하거나 그렇죠. 즐거워하거나 그렇죠. 뭐 나 얘 하나 그걸 뻔빨래겠어. 착취하는 여자만 사람이면 안 그렇죠. 되지. 그런 게 아니고 그 자체를 왜 받는 것도 이쁘게 받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 기껏 밥 사줬는데 야, 피자가 맛있다 그렇지 뭐 꼭 이러는 애들 있고 뭐 이렇게 비싼 걸 맨날 먹냐 이런 애도 있고 사주는데 그냥 처먹지. 뭐 그렇게 토다는 애들이 많은데 근데 뭘 이렇게 사탕을 하나 주건, 네. 뭐 라면을 하나 끓여주건, 막 진짜 황후의 식사처럼, 야 진짜 맛있다. 이게 무슨 라면이야? 막 이러고 여기 파노니까 너무 맛있다. 뭐 이렇게 그렇게 어떻게든 즐거워하는 거. 사실 잘해주고 싶은 건 즐거운 거를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죠. 자식한테 그러면서 그러셨잖아요. 보람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주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 들였던 수고가 거의 다 잊혀져. 감각 그 제로가 되는. 예. 그러니까 주고 싶은 사람은 많은 거거든요. 네. 이거 흘러 넘치는 걸 네네네네. 가두면 안에서 문제가 돼요. 맞아요. 그렇게 화나는 거 이렇게 발산 안 하면 네. 이렇게 저처럼 물합병이 저희 전학하다 한장님이 처먹자. 네, 맛있게 맛있는 걸 해줬으면 그죠. 맛있게 먹어야지. 아까 말씀 딱 맞아. 이쁘게 받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면 맞아요. 해주는 게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래요. 그런 분들은 착취만 당하지 않으면 거기서 기쁨을 느낄 수 있다면 뭐 최고인 거죠. 그런 착지는 매번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고마워하는 거. 그 정도 인격이 돼 있으면 누구랑 살아도 행복할 수 있는 여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능력이 있고 줄 수 있다라는 건 생활력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모든 인생이 사실 자기 중심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남편이 갖다 주는 돈에 뭐 기대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뭐 나 안 해주나 이런 걸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지만 내가 줄 수 있는 정도 능력이 있으면 내가 나가서 움직이고 일하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 그것만큼 속편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때로는 그 사람도 기대하지 않을까요? 아, 내가 막 해주고 퍼주고 그래도 상대방도 좀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 있어가지고 나를 기쁘게 하는 뭐가 있으면 좋겠다. 네. 그때 어떠한 이론이 되냐면요. 준 사람한테 받는 거는 확률적으로 아주 낮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와요. 다른 데서 와요? 예.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는 크든 적든 아니면 그 사람들이 훌륭하건 바보이건 뭐 아니건 다양한 사람들이 그 구간마다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남편한테 막 잘해줘서 이 사람한테 그렇게 못 받아도 그 잘해주면서 나의 스킬업이 돼요. 사실상. 까다로우면 까다로울수록 더 스킬업이 됩니다. 네. 아유, 국을 끓여줬는데 짜네 마네 며느라 이러면은 나의 국 끓이는 스킬은 넘쳐나거든요. 그쵸. 근데 이거를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 사람한테 만족시켜주거나 이분이 뭐 진짜 할 일 없어 나중에 뭐 밥집을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손님들이 만족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이 스킬업으로 감사할 곳의 채널을 또 찾는 게 그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족한테 해주는 거 뭐 부모, 형제, 뭐 가족 좀 뭐 없죠. 예, 뭐 당연하게 느낄 수도 있고 나도 그러면서 컸고 뭐 얼마 엄마 아빠 입장에서 보면 저도 뭐 쓰레기죠. 뭐 받고만 큰 것 같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역할을 다른 데로 확장하고 인간관계를 넓히니까 네. 여기에선 줘서 못 받았지만 요만큼 줬는데 여기서는 이유도 없이 나도 이만큼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두긴 하는데 엉뚱한 데서 엉뚱한 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꼭 우리가 예상해서 여기서 입금이 됐는데 여기서 출금이 되고 여기서 출금이 그렇죠. 되고 이건 아니다 이거죠. 꼭 금융실명제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네. 사라지고 버텨지고 그러면서 의미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살면서 우리가 특별한 전문성이나 뭐 이런 게 있어야 일을 하고 직업을 갖는다. 그런 게 아니고 살아남기 위해서 나다운 모습대로 살아내면서 일도 되고 그것도 관계도 이루고 그러면서 이게 좋은 기회가 된다면 전문성도 되고 보상도 받고 그러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또 역으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나. 네. 이 순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오늘 연희동 한쌤 나오시는 날이어서 같이 얘기 나눴는데 사실 오늘 제 신수? 커리어 상담? 해주시기로 한 날인데 우리 딴 얘기가 너무 많아서 to be continued 다음 시간에 진지하게 네. 우리 맹 선생님의 네. 커리어 상담. 좋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네. 제 커리어 상담을 들어봐 주시고. 네. 한미경 선생님 목 빨리 회복하시고 네. 아니 근데 지금 듣기에는 정말 아무 지장이 없으셔요. 근데 목이 뜯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또 상담도 하셔야 된다니까.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끝곡입니다. 오아시스의 Falling Down 들으면서 마치고요. 월요일 뵙겠습니다.